소개해드릴 책은 매칭입니다. 201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엘빈 로스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읽은 책 중에 가장 흥미롭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아닌가 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매칭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중매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매칭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맺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때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성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왜? 너무 그 인기 있는 이성은 또 제일 인기 있는 여성은 인기 있는 남성이 데려가고 인기 있는 남성은 인기 있는 여성이 데려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면 자기가 제일로 원하는 남성,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고 이건 아무리 노벨 경제학자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벨 경제학자, 즉 경제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릭은 제인과 결혼했는데 사실은 리사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 와이프가 아니죠. 또 리사는 마이클과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인 마이클보다 다른 사람, 즉 제인과 결혼한 에릭을 더 좋아합니다. 경제학에선 이것을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능성은 처음부터 에릭은 리사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에릭과 리사가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언젠가는 에릭과 리사가 지금 자기의 와이프와 남편과 이혼하고 서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래서 두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영수라는 학생이 A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B 대학을 더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B 대학은 철수를 뽑았는데 사실은 영수를 더 좋아합니다. 왜 못 뽑았을까요? 영수가 B 대학에 지원을 안 했겠죠. 그래서 B 대학은 난 철수보다 영수가 좋고 또 영수는 자기가 A 대학 같지만 B 대학을 좋아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반수를 하게 됩니다, 영수가. 근데 이것은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요. 첫 번째, A 대학이 신입생을 뽑았는데 그 신입생인 영수가 딴 데로 가서 등록금 수입이 줄겠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수가 A 대학에 가서 원래 영수가 A 대학 아니고 B 대학을 갔으면 A 대학에 왔을 무슨 다른 학생, 영호라든지 영민이라든지 이런 학생이 쭉쭉쭉쭉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한 명이 잘못 가면 서울대에 갈 자리에 갔던 학생이 그 밑에 대학 가고 우리나라 전체를 치면 몇십 명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대학에 갔던 영수가 다른 대학으로 옮겨버리면 도대체 이 영수가 잘못된 선택으로 그 밑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보다 못한 다른 대학에 가게 된 거죠. 원래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 반수가 일어나고 이혼이 일어나고 또 직장에 들어갔던 젊은이들이 1년 만에 나오는 재취업이 일어나서 이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경제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매칭입니다. 한번 봅시다. 현재 한국의 대학 입시는 어떨까요? 학생이 3명 있고 대학이 3개 있는데 각 대학은 1명밖에 학생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학생이 1, 2, 3 이렇게 부호로 써 있죠? 이 학생은 1번 대학을 제일 좋아하고 2번 대학을 그 다음 3번 대학을 가장 안 좋아한다, 이런 가정입니다. 2번 학생도 똑같은데요. 3번 학생은 2, 1, 3 이런 선호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1번 대학은 1번 학생을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2번 학생, 3번 학생을 좋아합니다. 대학 2는 2번 학생을 제일 좋아하고 3을 좋아하고 1을 좋아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냥 지원을 하라고 그러면 1번 학생은 자기가 1번 대학을 제일 좋아하니까 1번에 지원하고요. 2번 학생은 자기가 역시 또 1번 대학을 좋아하니까 1번에 지원합니다. 3번 학생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대학인 2번에 지원하겠죠. 그러면 대학 1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 1을 뽑을 거고 대학 2는 지원자가 한 명뿐이니까 3을 뽑을 겁니다. 대학 3은 첫 라운드에서 학생을 뽑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학생 1은 대학 1에 갔고 학생 3은 대학 2에 갔으니까 학생 2, 아무데도 못 붙은 학생 2는 대학 3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2는 지금
3번 학생을 뽑았는데요. 3번보다는 2번 학생을 더 좋아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번 학생을 뽑았죠. 학생 2는 3번 대학으로 갔지만 사실은 자기는 3번 대학보다 2번 대학을 1번 대학이 잘 가고 싶지만 3번보단 2번을 좋아합니다. 즉 대학 2는 학생 2에게 너 왜 우리한테 지원 안 했니? 학생 2는 왜 저를 뽑지? 학생 3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학생 2가 대학 3을 그만두고 대학 2로 나중에 그 다음 해에 가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이렇게 해서 반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대학 3은 정원을 잃고 학생 2 때문에 또 못 들어온 학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해결한 사람이 게일 앤 셰플리라는 지금은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경제학자들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그 새로운 방법은 역시 자기가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1이 대학 1에 지원하고요. 학생 2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 1에 지원하고 학생 3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학 1과 2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 1과 학생 3을 각각 뽑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때 이 입학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1라운드에서 잠시 그래 1번 대학인 나는 학생 2를 잠깐 붙들겠다. 2번 대학인 나는 학생 3을 잠깐 붙들지만 최종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학생을 뽑을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줍니다. 이것이 허용이 됩니다. 수락유예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원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 2가 대학 2를 지원하겠죠. 왜? 대학 2를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 좋은 대학 2를 지원하는데 대학 2는 지금 임시로 학생 3을 합격을 시켰는데 학생 2가 지원하니까 난 2번 학생을 사실 더 좋아했어 라고 해서 2번 학생으로 뽑고 3번 학생에게 미안하지만 너는 안 되겠다. 우리가 2번 학생으로 바꿀래. 그럼 학생 3은 할 수 없이 대학 3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학생 1은 대학 1, 학생 2는 대학 2, 학생 3은 대학 3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좋은 곳으로 학생 1, 2, 3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을 뽑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첫 라운드에서 확정되지 말고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죠. 즉 지금 우리는 수시에서 합격하면 그거를 절대로 바꿀 수 없고 정시에서는 그 학생을 이미 합격한 학생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수락유예를 하면 이미 붙여놓은 학생이지만 다음에 가라. 또 그 학생은 그럼 다른 학교로 가서 또 거기서 다시 서드 라운드, 포스 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 이상하죠? 여러분이 학생 3이라면 대학 2에 붙었는데 대학 2가 입학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것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기다려라, 허용한다 이런 것을요 학생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 대학에 지원할 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순서를 모두 써내라라고 해서 1, 2, 3, 1, 2, 3, 2, 1, 3 이런 것을 정부가 받게 되는 거죠. 정부가 받아서 지금 여기 했다가 오케이, 노 하는 과정을 컴퓨터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면 학생이 통보받는 거는 1번 학생 우리가 이 매칭 메커니즘을 했더니 자네는 대학 1이네, 2번 학생은 대학 2네, 3번 학생은 대학 3이네 라고 통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반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장 취직도 내가 더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데 괜히 이런 기업에 왔구나 해서 사표를 내고 재취업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진 것은 사실은 현대 컴퓨터의 용량의 발달입니다. 처리 기능에.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이론이 있었지만 어떻게 몇십만, 몇백만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학에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사람이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진짜 하루도 안 걸리는 몇 시간 만에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제가 제일 원하는 학교를 가지 않지만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보다 더 좋은 학교에는 그 학교가 나보다 더 좋은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자료를 다 모아서 사용하면 최소한 즉 여기서 좋은 점은 요새 학생부가 좋으냐 수능 시험으로 정시를 보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니까 논리적 수학적으로 답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수능으로 뽑았을 때 더 좋은 점, 철학적인 점이 있고요. 이 정시 수능으로 뽑았을 때 더 좋을 수 있는 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의견이지 옳다 그르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칭을 사용하면 뭐가 좋으냐? 이런 가치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반수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사표를 내고 재취업을 하는 이런 아주 비효율적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이 최선의 대학이었다, 최선의 배우자였다, 또는 최선의 직장이었다고 납득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칭이 이제 컴퓨터의 발달로 또 빅데이터의 발달로 이제 인류가 이런 매칭 기법을 사용해서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경제학적 기법들이 더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